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떨리고 걱정되시고 하실 텐데, 사실 뭐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잘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고요.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2023 수능에는 어떤 문학 작품이 나올까, 그것을 시리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현대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시간 확보하셔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10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문학 작품에 대한 걸 이제 완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들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모의고사들, 특히 파이널 모의고사들 20회분을 제가 선별을 했어요. 선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뭐 여러 개의 회사들 모의고사를 풀기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회사들의 모의고사를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작품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뭐 중복되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낯선 작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적중의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파이널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 어떤 작품이 나올지 출제위원 분들께서 열심히 분석을 해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참고하신다면 뭐 적중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지만, 적중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마음이 좀 뜨고 걱정되고 이런 경우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작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한번 짜보신다면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는 그런 학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본문, 시 작품 본문은 여러분들께 드리지를 못해요. 대신에 이제 구글에다가 작품 이름을 검색하시면 작품이 나오고, 또 그 해당 페이지에 또 분석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어떤 작품이 이제 나왔는지 말씀드리면서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곁들여 보려고 하고요. 이건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작품 제목을 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셔야 되니까, 카페.naver.com DCD 빅마우스로 제가 요 슬라이드를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년 수능 때 어떤 작품이 적중될지는 뭐 항상 최고의 관심사죠. 그렇지만 단순히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 출제위원이 뭐 실종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실종 여부로 해서 뭐 이를 판단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임용고사를 받고 했지만, 임용고사 때도 늘 매년 이런 식의 그 찌라시가 이제 돌아다녔는데 적중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공부를 믿고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안으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빅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 수능 후에 이제 수능 해설과 정식 컨설팅까지 향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상과 자료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 함께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전에는 요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여러분들 위해서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을 해보시면, 일단 지금 여기 쓰여진 그 이니셜은 이게 첫 글자예요. 제가 뭐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풀네임을 말씀드리진 못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니셜 보시면 뭔지 대충 아실 겁니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K 모의고사에서 고정희의 땅의 사람들, 그리고 김지아의 무화과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낯선 작품들일 거예요. 근데 포인트를 잡아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통점은 뭐냐? 억압적 시대 상황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시들은 좀 암울한 분위기인 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은 여기에는 반드시 극복 그리고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과 부정이 명확하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L 모의고사를 보시면 박두진의 도봉 그리고 정일근의 겨울의 길이 나왔습니다. 박두진 같은 경우는 우리 익숙하죠? 예, 청록파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도봉이라는 작품도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정일근 시인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그르기라는 친숙한 시를 쓴 시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작품에는 내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사실 요거는 시의 아주 보편적인 그 화두이자 주제이죠. 그래서 내면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형상화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쓰인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어의 상징성에 주목하시면서 분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시에 나와 있는 사물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모의고사 또 다른 회차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 김기림의 작품이 나와요. 김기림은 우리 바다와 나비로 해서 친숙한 시인이죠. 그런데 이제 금붕어라는 작품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금붕어의 그 주제 의식은 위에서 우리가 봤던 고정희의 시나 김지하의 무화과하고도 일맥상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대표적인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챙겨 두신다면 현대시 공부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기택의 멸치가 나옵니다. 이 작품은 아주 친숙하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회차에 보시면 송수건이라는 시인이 나와 있습니다. 송수건. 송수건의 묵호항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송수건 작가는 산문의 기대어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합니다. 산문의 기대어. 이 작가는요, 죽음을 또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 되게 그 슬픈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굉장히 슬픈데 이 시인은 슬픔을 굉장히 절제해서 표현을 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시에 나와 있는 슬픔이 어떻게 절제되어 있는지 그 양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차를 보시면 김관식의 폐가에 붙여 그리고 신경님의 고향길이 나와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예,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비애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차를 보시면 정지용의 유리창. 요 시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시일 거고요. 소설가로 알려진 박경리 선생의 작품 가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경리의 시는 굉장히 낯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는 이제 사물을 활용한 정서의 표출 방식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의 우리 모두의 시인 윤동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 요 시가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고 윤동주의 다른 시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남 시인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배를 매며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이죠. 그래서 옛 노트에서라는 비교적 이제 낯선 작품이 나왔는데 뭐 사실 윤동주 하면은 벌써 포인트가 잡히죠. 삶의 성찰 그리고 부족했던 지난날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양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차를 보시게 되면 김수영 시인은 1960에서 70년대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시인이죠. 그래서 파박가에서가 나왔는데 요 파박가에서는 사실 시대적 배경하고 크게 관련은 없고요. 익숙한 소재를 역시 낯설게 바라보는 그리고 역설적인 인식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그 EBS에 연계된 작품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선우의 단단한 고요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S 모의고사입니다. S 모의고사는 이제 이과로 유명한 그런 모의고사, 이과생들이 많이 가는 학원의 모의고사인데요. 일단은 이병률의 살림, 요것도 이제 연계 작품이죠. 그리고 김기택,
아까 전에 우리 김기택의 멸치 봤었죠? 멸치. 그 시인의 다른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EBS에 연계가 된다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작품 연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는 작가 연계가 나올 수도 있다.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잘 챙겨두시면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역시나 낯설게 바라보기를 통한 통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회차의 모의고사를 보시면 굉장히 낯선 시인이 나오죠. 김승희 시인의 배꼽을 위한 연가가 나오는데 이 작품은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심청전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해서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우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선우 시인은 아까 전에 나왔죠? 예, 단단한 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빌려줄 몸 한 채 비교적 조금 이제 낯선 작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희생에 대한 통념과 비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뭐 그런 비판, 문제 제기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회차의 모의고사를 보시면 자 김효호라는 시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그리고 황동규 시인은 여러분 아시죠? 황동규 시인의 우포늪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른 회차 모의고사들을 쭉 분석하면서 보니까 이 시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하실 때 어떤 공간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현실을 형상화하는 데 사용이 되더라.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아마 이 작품을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회차의 모의고사를 보시면 김수영의 파박가에서 또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실려 있는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요 작품도 굉장히 익숙한 작품이죠. 예, 그래서 과거의 부정적인 부분을 버리고 미래지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역설되어 있는 힘을 주어 얘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 모의고사를 보시면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 요거 나오고요. 사실 요 나비라는 소재가 역시 또 굉장히 친숙하지만 이러한 친숙한 소재를 낯설게 바라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황금찬의 바다와 나비를 통해서 요 나비가 갖고 있는 정반대의 속성을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규동의 시에서는 나비가 굉장히 의지적인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다면 황금천의 나비는 유한함 그리고 연약함을 띠고 있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회차를 보시면 김춘수의 강우 연계 작품이죠. 그리고 이재무의 흘러넘치다라는 비교적 낯선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일상 소재를 통해서 비일상적인 상황을 형상화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강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차를 보시게 되면 김소월 시인이 나오고 있죠. 예, 연계 작품이죠. 예, 그래서 바라건대는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이런 작품 그리고 김명인의 가을강 낯선 작품이죠. 예, 사실은 낯선 작품 속에 이제 비슷한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혹은 뭐 정반대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는 연습을 하시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두 작품의 포인트는 위기 속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 모색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 정신 그리고 뭉쳐야 됨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될 수 있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이제 다른 회차 K 모의고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 보시면 희한하게 또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가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출제진들이 다른 시험 회차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작품이 겹친다는 거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황동규 시인 또 나오죠, 그쵸? 기항지 원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 있으니까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포인트는 이제 항구의 이중적인 성격. 예. 항구라는 게 뭡니까? 예, 떠나려고 하는, 떠날 때 들르는 장소죠. 근데 사실은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속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라는 게 사실 참 재밌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판에 그 묘를 터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아이 모의고사에 이제 정지용의 작품이 나와 있고요. 예, 정희성의 어른강을 건너며 이렇게 두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이제 물의 다양한 속성이죠. 예, 시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 물이라는 소재는 고전 시가에서 전통적인 소재와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른 회차를 보시면 또 회사가 다르지만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는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태준의 극빈이라는 작품. 그래서 이제 윤동주 작품은 아시니까 넘어가고 요 문태준의 극빈 같은 경우는 나눔의 역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준 거보다는 받는 게 훨씬 많잖아요. 예, 주변으로부터.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소재로 인한 깨달음과 성찰, 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시가 이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분석도 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서 여러분들만의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또 보편타당한 해석을 같이 아우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남들이 이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때려 넣는 식의 공부는 재미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신경림 시인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들. 예. 신경림 시인은 뭐 늘 나올 수 있는 시인이죠. 그리고 이수익의 승천, 이수익 시인은 이제 결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의 시인이죠, 작가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인식의 전환과 심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떤 거고 시인들이 차용하고 있는 인식은 어떤 것인가? 특이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어떤 계기로 인식이 전환되는가?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두시면 아마 시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마지막 작품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김수월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월 시인은 이제 작가 연계가 되겠죠. 작가 연계. 그래서 삭주구성 이렇게 나와 있고 비교적 낯선 작품입니다. 오세영의 자화상 2 요거는 이제 연계 작품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시의 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시에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하고 정서, 공간하고 현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그 결합 양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의 어떤 포인트가 좀 잡히시나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포인트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20회분을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흐름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출제 경향 같은 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각각의 작품들을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그걸 암기하다시피 하는 공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이고요.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를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중요한 코너가 뭐냐면 수특수안에서 중요도를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뭐 순위로 매긴 게 아니고요.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 아까 전에 우리 모의고사 보셨을 때 유리창 나왔었고요. 또 정지용의 다른 시도 나왔었죠. 예, 김춘수의 강우 역시 나왔었고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요거 몇 번이나 나왔고요. 박재삼 시인은 앞에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인입니다. 한해 정서를 담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시인처럼 슬픔을 굉장히 절제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슬픔을 절제하는 시인이 누구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최승호 시인은 아마존 수족관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고, 김규동 시인 나왔었고, 김선우 시인 나왔었고, 김수영 시인 나왔었죠. 그리고 김남주의 겨울바다는 뭐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나이덕 시인 나올 수 있고요. 정지용은 뭐 항상 중요합니다. 정지용. 그리고 오세영 아까 나왔었죠. 이병률 나왔었죠. 정의성 어른강을 건너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한 그 작품을 모의고사의 출제위원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요 작품을 베이스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적중될 확률도 높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김현승의 플라타너스. 요거는 뭐 임용고사에도 출제가 됐고 아주 좋은 작품이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작품들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20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제가 요 마지막에 요 정리도 해드렸으니까 20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시면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함께 합시다 끝까지. 그리고 낯선 작품도 좋지만 우선은 연계 작품부터 마스터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